여러분 안녕하세요. 보면 돈 되는 TV의 차길재입니다. 요즘 세상 돌아가는 걸 이렇게 보면서 참 우리 마음 부은 대로 뜻대로는 되는 게 세상에 하나도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알지 못했던 저 코로나 바이러스인지 뭔지 중국에서 그런 게 막 터져가지고 이렇게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지 않습니까? 오늘 또 우리 지인께서 또 전화가 와가지고 보니까 미국에서 무슨 바이러스가 퍼져서 난리라 하는데 그건 다 가짜 뉴스죠. 근데 대부분 보면 그런 세상을 떠들썩하게 무슨 그 전염병이 도진다 이러면은 또 그 좀 지저분한 나라들, 못 사는 나라들이 터지지 그 아주 잘 사는 나라 초선진 국가에서는 그런 일이 그렇게 일어나지 않더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보니까. 그리고 또 이걸 보면서 지금 우리 사회의 투자라든지 이런 장사 이런 것도 사실은 이런 거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기업 하시는 분들도 어렵겠구나. 또 더 나아 가지고 중국이 상당히 어려운 시절인데 알게 모르게 누군가가 또 계속 퍼뜨리나 싶을 정도로 이렇게 중국이 어려운데 더 어렵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뭔가를 만들지 않을까 이런 또 의문도 조금씩 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 인생도 가만히 보면은 사만사원이 있더란 얘기입니다. 참 잘 될 때는 그야말로 끝없이 잘 될 것처럼 되고 또 안 될 때는 어쩌다 보면은 형편없이 돼가 있는 경우도 많다. 그래서 참 늙어서 젊은 날에 그렇게 고생하던 분이 늦게 꽃을 활짝 피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또 이 제데크 이쪽으로도 봐가지고 이 불을 일구는 것도 진짜 별 볼일 없던 사람도 어느 날 보면은 그냥 술술 풀려가지고 그야말로 대박을 쳐서 큰 부자가 되는 것도 우리가 누누이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투자도 장사도 때가 있더라는 것이죠. 때. 근데 이게 참 운이 상당히 참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옛날에 정주영, 이병철 그런 회장님들이 늘상 하는 걸 우리가 눈여겨보면 그 책을 보면요. 운이 거진 한 70% 된다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노력은 한 30% 정도. 근데 이제 사실은 들여다보면 그런 분들은 운보다도 노력이었죠. 때를 잘 만났고 사실은 이렇게 하는 소리겠죠. 노력이 한 70%, 운이 30% 정도 했을 겁니다. 근데 애들려서 그렇게 얘기했겠죠. 했는데 어쨌든 간에 운이 그렇게 참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운이 따라야 때에 와야 되고 운이 따라야 성공도 한다. 장사를 제가 오랫동안 해보니까 그야말로 그 때가 있습니다. 참 때에 맞는 그런 업종을 해야만이 참 성공하기가 쉽습니다. 옛날에 솔직히 여기 일산 신도시 처음 들어왔을 때 정말 그때는 때가 좋았죠. 그때는 아무 곳이나 그냥 국밥집을 해도 잘 됐었습니다. 그래서 또 아니면 생맥주집 이런 것도 더 잘 됐죠. 전에 옛날에 보니까 제가 한창 30대 때 일 장사 많이 할 때 보면은 생맥주 체인점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쪼끼 사면서 그런 거 다 죽고 없어졌지 않습니까? 지금 술 먹을 때 어디 있습니까? 그 사람들 지금도 아직까지도 혹시나 하고 체인점 모집하더라고요. 아이고 그걸 하는 자체가 참 정신 나간 사람들이죠. 그 시대에 이미 다 맛이 간 겁니다. 근데 시대에 맞는 가맹점도 사실은 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이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보니까 이 책을 내가 집필하면서 보니까 자료를 보니까 88년도 결산 이렇게 해가지고 전국을 휩쓴 부동산 투기, 무주택 주민 울린 강남의 폭등장. 이제 8월, 10월 이후에 개우 진정 지금 진정됐는데 불안은 여전히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참 이 책을 보면서 시골 농촌 빈집까지도 투기 해오리가 생기고 농지는 농지대로. 네? 그래서 그때 분당 같은 경우 제가 한 30년 전에 분양해가지고 보니까 평당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라가지고 엄청나게 큰 뺑수만 많이 올랐었거든요. 그때 평당 한 500만 원 선까지도 거래된다. 이렇게 나오네. 그리고 평촌 같은 경우 막 불법 뭐 분양해가지고 대학 강사들이 막 구속되고 막 이런 것도 많이 나오고 분양 가열, 투기 광풍의 한탕주의 만연하온 그런 투기 과열 춤추는 아파트값 이렇게 해가지고 천정부지 땅값이 천정부지 이게 지금도 수서 이런 이쪽에 비싸지 않습니까? 여기 자료 놓은 것도 보지만 수서 이런 시내 이쪽으로 땅값이 그 당시 사실은 몇 푼 하지 않았습니다. 요 30년 전에 개발 딱 들어가기 직전에는 그야말로 뭐 엄청 쌌죠. 몇만 원도 하지 않았는데 땅값이 천정부지로 오르더라고요. 시골이었거든 그때가. 서울이 마지막 투기장으로 이렇게 변했다. 근데 이렇게 하면 광풍이 불고 나면 정부에서 강한 제재가 들어옵니다. 지금은 이제 강남에 마지막 그 제재를 하느라고 무엇은 하다 보니까 정부에서 부동산 조치를 하고 있죠. 그 투기 못하게. 그러다 보니 지방에 지금 다 부동산이 다 얼어붙어 옵니다. 지방에는 그 운목이니까. 그러니까 부동산 가보면은 사랑이 짝이 없습니다. 또 뭐 이 밴드를 가보면은 그 땅들 거래하는 부동산들은 사람 하나 없습니다. 지금 현재 한동안 아마 가리라고 봅니다. 때마침 경제 사정도 경제도 내리막길에 있지 모든 게 또 규제가 심하지. 그래 되다 보니까 그때도 또 10년 주기로 이렇게 부동산이 오르락 내리락 이렇게 했었는데 어떤 계기로 인해 가지고요. 지금 한 6년 동안 이 부동산 붐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제 내려갈 일만 있죠. 똑같은 현상입니다. 지금도 그렇게 전에도 그래 됐고 지금도 그래 됐는데 차후에도 똑같이 반복해서 돌아갑니다. 이 투자라는 것이. 자, 여기 이제 한참 강풍을 불고 나니까 부동산 경기 급속 냉각. 그러니 정부에서 강력한 조치를 취했다는 얘기입니다. 대도시 아파트가 계속 내림세. 신도시 발표 이후에 막 이렇게 그 강한 압력을 내니까 그래서 그때 93년도 막 최소 30%에서 한 50% 정도 부동산 아파트 값이 떨어질 거라고 예언을 지금 한 게 상당히 많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감 내리고 한 사람 부동산 복덕방들이 반 이상이 전다 휴업 상태에 들어갔다. 이렇게 됩니다. 전다 가게들이 부동산들이 다 문을 닫고 지금 철거해버리고 말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부동산이 안 들어가면 우리 전에 보면 제가 장사를 오래 했기 때문에 그때도 장사를 한참 하고 있었는데 부동산이 돌아가지 않으면은 다방이고 술집이고 무슨 이런 뭐 여관이고 뭐 이런데 다 장사가 안 됩니다. 안 됐었습니다. 이렇게. 자, 요 부동산도 그렇지만도 또 부동산이 폭등하고 난 다음에 약 한 시차를 6개월 정도, 7개월 정도 시차를 두고 유동성 장세가 주식으로 전에 또 왔었습니다. 유동성 트로이카 하면서 유동성 장세라고 해가지고 은행, 정권, 뭐 건설, 뭐 이런 유동성 트로이카들이 뛰기 시작하는데 막 진짜 강난의 춤을 춥니다. 그 주식도 똑같이 그랬는데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 그렇게 한번 하고 나면 막 그 아주머니들이 얘기 없고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렇게 춤을 추고 나면은 부동산이 주식이 폭락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아까 얘기했잖아요. 때가 있다고.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정시 안정대책 금명 발표하면서 맥 빠진 정시 구경만 할 것인가 막 정부에 막 합니다. 주가 하루에 27% 대폭락. 에? 그러다 보니까 국내 그 정부에서도 외국인들한테 주식 치드 한 30%씩 또 더 풀었습니다. 삼성전자 등 현실화 시킨다 그러고 금융시장에 또. 그러다 이런 걸 하다 보니까 막 시골 농파라고 뭐 농사 짓던 분들까지도 농사진 걸 여따 주식에 갖다 맡기다 보니까 주식이 폭락하면서 우라병이 생긴다. 초보 투자자들, 시골 사람들이 합병 엄청나게 안 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올해 이분들이 올 투자 손실이 약 30% 이상 나더라. 계속
그만큼 이게 한번 폭등이 오고 난 다음에는 폭락이 분명히 온다. 이런 걸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될 겁니다. 살아가면서.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비에 행금네.